매일 자위하는 것이 60살이 넘어서도 과연 전립선에 해로울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남성이 조용히 씨름하지만 좀처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조용한 의심까지 모든 것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감한 주제의 진실을 깊이 파고들어 믿을 수 있는 실제 과학과 이야기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는 60살이 넘은 남성분들이 같은 질문을 조용히 건네곤 합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계속 그거들 하면 몸에 해가 되나요? 제 전립선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걱정은 진료실에서뿐만 아니라 공원, 경로당, 그리고 나이 드신 벗들이 모이는 조용한 곳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수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공통된 비밀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의학 연구와 실제 경험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으로 마침내 이를 풀어봅시다. 지난주에 뵙던 김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8살에 은퇴한 기술자이신 김 어르신은 얼굴이 붉어진 채 들어와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 6개월 동안 밤에 3번이나 4번씩 깨서 급하게 소변을 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나이엔 정상이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너무 자중욕구를 해결해서 그런 걸까요?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도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 남성의 걱정만이 아닙니다. 이는 광범위한 고민입니다. 저는 이전에 60살이 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작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80%가 자위가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자연적인 욕구를 느끼면서도 억누르고 자신의 몸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나이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자신의 향기가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잦은 사정이 염증이나 심지어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년기 성생활을 만류하는 오래된 문화적 신념과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소문이 홍수 속에 뒤섞여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환자분이 60살 이후의 자위가 성적인 자살과 같다는 글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과학은 이러한 통념들을 오래전에 깨뜨렸습니다. 이제 실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잦은 사정은 전립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합니다. 획기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2,000명 이상의 남성을 18년 동안 추적한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서 60살이 넘은 남성들 중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만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젊은 동료들에게 공유했고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유사한 연구를 검토했으며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즉, 자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립선을 배수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립선은 매일 전립선액을 생산하는데 이 액체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면 파이프에 갇힌 물처럼 탁해지고 박테리아, 노폐물 축적, 심지어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은 마치 밸브를 여는 것처럼 작용하여 이러한 더러운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2살에 은퇴한 대학 교수이신 최 어르신은 5년 전 회음부에 붓고 불편한 느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규칙적으로 사정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부드러운 격려를 통해 최 어르신은 점차 이 조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염증은 재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받는 전립선 검진 결과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친구들에게 매일 바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면 더러워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은 왜 활동의 활력을 얻을까요? 정체된 액체를 씻어내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사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져 우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사정은 전립선과 주변 근육의 리듬 있는 수축을 유발하여 효과적으로 전립선을 마사지합니다. 이 부드러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이는 전립선염을 앓는 많은 남성이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할 때 완화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세포 재생입니다.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사정은 이러한 재생 과정을 가속화하여 오래되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을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사정은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노년층은 종종 수면 부족, 배뇨 문제, 그리고 불안과 씨름하는데, 이 모든 것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전립선의 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 중에는 뇌에서 엔도르핀, 도파민 및 기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진정시킵니다. 저는 규칙적인 사정 리듬을 유지한 후 전립선 통증이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 많은 노년 환자들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을 전립선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가두는 가장 큰 오해들을 바로잡아 봅시다. 첫 번째 오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 이 생각은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지만 오해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과도한 탐닉을 경계하라고 조언하지만 완전히 금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당한 사정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오랜 지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화, 사정은 당신의 정을 고갈시키고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의 정은 종종 깨지기 쉬운 것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사정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는 최소한이며 짧은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적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재생하므로 과도하게 하지 않는 한 에너지가 고갈될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 모든 성생활을 중단해야 한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남성이 당황하여 성관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피는 오히려 치유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급성 발작중이 아니라면 적당한 사정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빈도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의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관리는 단순히 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신적인 노력입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부터 시작하십시오. 토마토에는 전립선 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익힌 토마토가 가장 좋으므로 매일 하나씩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호박씨는 정상적인 전립선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씩 먹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항염증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 또한 좋은 동맹입니다. 매일 연한 녹차를 두세 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전립선 친화적인 동작에 매일 10분을 할애하십시오. 스쿼트는 3세트, 각 10회씩 반복하면 골반 혈류를 촉진하여 전립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합니다. 5초 동안 수축한 다음 이완하기를 10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전립선에 대한 튼튼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40도 섭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발을 담그십시오. 이 간단한 의식은 전립선 부위를 이완시키고 긴장이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60살이 넘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의 초석입니다. 필수적인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SA 혈액 검사와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불규칙성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립선 초음파입니다. 65살에 PSA 수치가 높아져 두려운 순간을 맞았던 박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걱정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연하게 그는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사정과 케겔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5년 후 그분의 지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가 건강을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은퇴 후 아내분께서 아들을 돕기 위해 떠나셔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위 습관을 유지했지만 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잦고 급한 배뇨 증상이 시작되자 그는 자위를 탓하며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철저한 검사 후 경미한 전립선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장기간의 음주, 탈수, 그리고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적당한 자위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저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김 어르신은 따뜻한 족욕과 가벼운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자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었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잦은 자위는 회음부 주변 근육을 피로하게 하여 통증과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다는 것이 만능의 숫자는 아닙니다. 사정 후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편안함, 피로 없음, 통증 없는 정상적인 배뇨, 그리고 안정된 감정은 올바른 범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나 배뇨 불편함을 느낀다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위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각한 전립선 문제, 배뇨 곤란 또는 높은 PSA 수치가 있다면 즉시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자가 치료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노년 남성들이 당혹감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친절함으로 자신의 몸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전립선은 평생의 동반자이며 당신의 존경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최고의 동맹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과 인터넷 신화에서 벗어나십시오. 의심스러울 때는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방적으로 사십시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고양되고 앞으로 다가올 황금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당신의 삶에 있는 남성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남성이 오해를 버리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전립선을 돌볼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대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 친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